새만금 관할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 개항을 앞두고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두 지역 간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저메탄 사료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한우 사료에 첨가해 먹인 결과 메탄 18% 저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어구로 포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어선에 고래를 인계했습니다. 전북 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로는 49.1%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해서 새만금항이라 부르고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새만금 관할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새만금 신항 개항을 앞두고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두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양상인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 먼저 차파부두 2개 선석 규모로 시작해 이후 9개 선석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최근 새만금 신항의 이름을 새만금항 신항으로 바꾸고 군산항을 포함한 광역항만인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했습니다. 원래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별도로 신규 국가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제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부는 군산항은 대규모 준설 작업과 새로운 준설 토멜 입장을 개발해 수심을 확보하는 방식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반면 새만금항 신항은 지역 특화 산업인 에너지와 식량, 해양 관광과 같은 기능을 키워나가겠다는 방향을 내비쳤습니다.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 신항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던 군산시의 주장이 일축되었고 오히려 전북 지역 광역 거점 항만으로서의 무게추가 새만금 항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최근 2차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국가무역항으로 추가 지정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앞으로 관할권 경쟁에서도 불리할 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편향적인 태도에 의해서 그것이 독자적인 국가관리무역항이 지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결코 김제시의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항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지정을 해준 것이지 관할권에 대한 지정은 아니에요. 이러한 김제시 입장이 알려지자 군산시의회는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군산 측이 요구해온 대로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체계하래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하나로 운영하기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명백한 오유이며 새만금항의 관할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심각한 사실 왜곡과 허위의 해석으로 가득한 주장임을 지적합니다. 한편 항만법상 군산항이 국가무역항에서 빠지고 새만금항으로 변경될 예정이라 군산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폐항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번 해수부 결정이 앞으로 진행될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새만금항 신항이라고 불러야겠죠.
내년에 개항하면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신항만 방파제 관련 안건과 함께 관할권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저메탄 사료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소재를 한우 사료에 첨가해 먹인 결과 메탄 18% 저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이 한우의 장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18% 줄일 수 있는 사료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사료 소재인 티아민 2인산은 비타민 B1의 활성형 물질입니다. 소와 같은 반추 가축의 위 안에 있는 메탄 생성 관련 초효소와 결합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아민 인산이 메탄 황성균의 메탄 생성 효소를 방해함으로써 메탄을 억제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합성 의뢰를 맡아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긴 한데요. 관련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새로운 소재를 사료에 첨가해 한우에 먹일 경우 보통 사료보다 메탄 배출량이 평균 18.4%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료 섭취량과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돼 생산성 저하 없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가들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축산인들도 탄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빠르게 첨가제를 좀 개발해서 농가에게 저렴하게 좀 공급을 해주면 농가는 그걸 받아서 이런 아모니아나 탄소 배출에 최대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국내 사육한우 341만 마리에 티아민 2인산을 급여할 경우 온실가스 감출 예상량은 연간 86만 톤, 정부의 축산 분야 탄소 감축 목표엔 330만 톤에 26%에 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5m짜리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저녁 8시 반쯤 9.7톤급 어선이 군산시 말도 남서쪽 22km 해상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고래 길이는 5m, 둘레는 2.5m, 무게는 1톤가량으로 다자란 성체에 해당하고 불법 어구로 포획되지 않았다며 어선에 고래를 인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밍크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흥항에서 3,61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전북 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학생 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 교육단체인 세계를 여는 참교육 포럼은 최근 도내 초중고 교사 3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 최근 3년 사이에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55.8%인 169명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49.1%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꼽았고 과도한 행정 업무,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 처우 부족 24.3% 등의 순이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빚은 전라도 천연사에서 문제가 되는 고대사 부분을 제외하고 배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남도, 광주시 실무진이 최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천연사는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로 쓰인 일본 서기 기술을 그대로 차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볶흥면과 쌍치면, 구림면을 북서부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5년간 국비 등 382억 원을 투입해 생활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볶흥쌍치 구림 지역 생활 기반 시설 확충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시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군은 2028년까지 135억 원을 투입해
치즈마을 일대의 놀이 테마파크와 글램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관 상생 사업은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민간 기업이 함께 준비했고 전국에서 임실을 포함한 5개 지자체만 선정됐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둘러싼 보수 진영의 분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역대 대선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는데요.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번 대선에서 전북 투표율 90%, 득표율 93%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도 6월 3일 대선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 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총선 등에서 보수정당의 전북 득표율이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북 90% 득표율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는데요.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도 아직까지 영호남의 정치적 정서가 남아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전북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신문은 민주당의 전북에서 93% 득표율 달성이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500년) 전 가야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홍보관이 14일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실과 수장고, 디지털 실감 영상실 등을 갖춘 홍보관은 전체 면적 560제곱미터 규모로 고분군의 경관을 해치지 않게 지하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방문객은 백두대간 동쪽 운봉공원에 가야계 문화유적이 존재한다는 고고학적 단서를 준 문화유산을 홍보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원 가야문화 유네스코 홍보관이 가야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소통의 공간이자 세계유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7회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김제 벽골제 일원에서 축제의 빛, 지평선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김제시는 14일 지평선 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행사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황금 연휴 기간에 축제를 열어 방문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고유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를 강화해 전통 농경문화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방문객 맞춤형 체험 행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민이 5만 명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고창군이 본격적인 인구 지키기 범군민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13일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을 위촉하고 위원들과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역기관과 사회단체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앞으로 고창에 인구를 유입시킬 시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동시축제가 오늘 17일 부안군 석정문학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축제에서는 백일장과 가족창작 동시 낭송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안 꿈꾸는 놀이터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에서는 각종 체험과 서커스, 비눗방울 공연 등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임실군이 13억여 원을 들여 벼 벽해충을 막기 위해 공동방제를 추진합니다. 대상 면적은 7,400헥타르로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 광역 분야와 농가의 약재를 지원하는 일반 분야로 나뉩니다. 방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벼 재배 농업인은 6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